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정책의 기로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서민과 중산층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반대입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세금 줄이기라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할까요? 이 영상이 답합니다. 최근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당권 후보는 왜 부동산 세금 1조 원의 목숨을 거느냐며 세금 인하를 주장했고,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세제 개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세금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정책의 오락가락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및 여론조사 기관들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부동산 정책의 부정평가가 56%에 달합니다. 반면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성률은 46%, 반대는 41%로 엇갈린 양상입니다. 이 수치는 정책이 대중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민심이 정치적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신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운 핵심 이유는 세제 개편안이 꼬인 세 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세금 인하가 투기 재점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와 둘째, 공급 증가가 실제 주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 셋째,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정책 기조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무산을 규탄하며 다음 주 부동산 후속 법안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흔히 세금을 줄이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영산대 서정열 교수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AI 시대의 부동산 전문서 출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 혜택보다 정책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세금을 낮춰도 공급이 따라주지 않거나 정책이 급변한다면 오히려 투기적 수요만 자극하여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회복세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부동산 부문에서는 56%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나 ISAE 같은 다른 카드보다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더 치명적임을 보여줍니다. 야당은 선거 소청 기각에 대한 반발로 소송과 특검을 주장하며 부동산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부터 부동산 민심 악재에 직접 대응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세금 인하가 반가울 수 있지만 공급이 몰리면 가격만 오를 수 있어요. 공급 예정 단지보다 혜택 대상 단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조건 사기 전에 내 지역에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보고 움직이면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정부 발표 자료와 지역 공급 계획을 비교해 보세요. 현명한 자산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금투업이 최근 부동산 투자 운용, 크레딧 채권, 투자은행, IB 관련 자격 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채권은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내는 채권이고 IB는 기업 자금 조달을 돕는 전문 분야예요. 이는 부동산을 단순 집이 아닌 금융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신호죠. 전문가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우리는 이런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말 과정을 통해 빠르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려는 준비 과정입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통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무조건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8센 세제 개편안에서 공급 확대가 주장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화책일 뿐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인하만 예고되면 투기 세력은 지금 사야 나중에 이득이라는 심리로 몰려듭니다. 공급이 실제 입주까지 몇 년이나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세금 혜택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7년 피회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의 반복이 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이 반등 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는 정부의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심 악재에 대응하려는 모습은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책의 급변, 즉 역습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심층 인사이트 외에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믿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과거 정책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호남의 반도체 훈풍으로 광주 시장이 달아오르고 강남의 외환자본 거래센터가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지역별, 섹터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세금 인하 정책은 오히려 자산을 가진 자에게는 혜택이 되고 없는 자에게는 소외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이 균형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흐를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지적했듯 왜 부동산 세금 1조 원에 목숨을 거느냐 하는 질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서민 주거 안정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정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부동산 메시지로 당권 경쟁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생사노사가 걸려 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자산의 유동성을 점검하세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정책이 급변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입니다. 오늘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상품, 리스 등의 매매 가능 일수와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만약 유동성이 낮다면 정책 역습 시 손절매가 불가능한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관리 준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공급 증가와 세금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시장은 공급 증가 가격 하락과 세금 인하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세제 개편안도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신호에만 집중하지 말고 두 신호가 충돌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과거 사례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추측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판단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정책의 역습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치적 갈등이 시장 변동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더 치중되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금 혜택에 현혹되기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공급의 실제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관찰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불안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공약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공급과 세금의 딜레마를 바탕으로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보세요. 불안함보다는 준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현명한 결정을 돕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